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효명고 3학년 학생 여러분. 네, 수능 특강 26강에서 어려운 유형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4번에 해당되고요. 26강 주제는 컴퓨터, 인터넷, 정보, 미디어, 교통이라고 하네요. 네. 익숙한 주제죠. 최근에는 이 관련 주제의 지문은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순서 추론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서 추론 문제에서 또 선생님이 오늘 문제 푸는 전략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캐치해 가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을 철저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었죠. Perhaps 어쩌면 아마도 the most widely used 가장 널리 사용되는 AI 테크닉은 AI 인공지능 우리 다 알고 있지? 그런데 그냥 AI 테크닉 아니고요. 뒤에 어떤 범위 한정이 되네요. 게임에서요. 게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AI 테크닉은 바로 치팅이다. 여러분, 치팅은요, 맞아요. 속이기 또는 우리 시험 같은 것에서 부정행위 할 때 우리가 치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지금 좀 흥미로운데요. 게임에서 AI 기술이 쓰이는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바로 속이기래요. 부정행위라고 해요. 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줘야 돼? 선생님 같은 사람은 게임도 잘 모르고 AI도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뒤에 이게 구체적으로 쓰이는 상황 또는 사례가 나와줘야 내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아니면 개념 설명을 해주던가. 자, A를 봤어요. Here again. 자, 벌써 탈락이죠? 왜냐 하면 again이란 말 때문이지. 여기서 또 한 번,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렇다면 이건 두 번째 사례를, 두 번째 경우를 설명할 때 나오는 얘기일 텐데 일단 뒤에 슬쩍 보니까요. The player is likely to lose interest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플레이어는 선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게임이라는 표현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임하는 사람은 근데 앞에 더가 붙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도 이미 한 번쯤은 언급이 되었던 사람일 것이다. 오,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저는요, 순서 추론 문제를 풀 때요, 이 관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정관사 더는 그라는 뜻으로 우리가 줄곧 해석을 하고 얘는 왜 쓰냐면요. 필자와 독자가 이미 가리키는 대상이 무언지를 정확히 알고 있거나 알만할 때에만 씁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을 때 쓴다는 얘기죠. 반면 어는 어떤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정관사죠. 자, 부정관사는요, 어떤 명사가 처음 등장하는 경우 그 앞에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명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작할 때는 어를 붙여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먼 옛날 한 공주가 살았어요. 어떤 공주가 살았어요. 옛날 얘기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이라고 해석되는 말이 바로 이 부정관사 어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부터는 독자도 필자도 알고 있는 그 공주,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공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서부터는 프린세스란 단어 앞에 더란 정관사가 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명사 처음 등장할 때 쓰는 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반복해서 그 언급할 때 쓰는 더, 요 둘의 차이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오늘 그게 굉장히 유효할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플레이어는 이미 앞에 플레이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또요, 여기 here again이라는 표현 때문에 흥미를 잃었다라는 얘기가 이미 앞에 한 번 더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로 기억하시고 B로 넘어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In a war simulation game, the computer team can have access. 자, 일단 여기서 느낌 빡 왔어. 두 가지죠. 하나,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AI 테크닉이 널리 사용되는데 게임에서 그게 바로 부정행위가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아까 저것만으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좀 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이 필요해 라고 했는데 지금 사례를 들 때 우리가 주로 쓰는 연결어 for example이 딱 눈앞에 나와 있죠.
굉장히 맨 앞에 올 수 있는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요. 또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서 확신을 가졌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관사 어에서 또 한 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다고 치자. 그 안에서 컴퓨터 팀은 선생님 컴퓨터 팀 누군지 모르는데 앞에 더 있어요. 우리 짐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에서 누가 게임에 들어갔었어요? 바로 AI가 게임에 들어갔었거든요. 더 컴퓨터 팀은 그럼 그 얘기 앞에서 얘기했던 AI를 가리키는 거구나라는 걸 오히려 덜을 통해서 저는 더 확신이 들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셨어? 오케이, 좋았어? 그럼 B가 맨 앞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C를 잠시 들여다봅시다. C, however, 그러나 cheating can be bad. 부정행위는 나쁠 수도 있다. If it is obvious to the player. 따라라라라란. The player. 그 게임을 하는 사람. 지금 누군지 모르죠? 주어진 문장만 갖고서는요. 이 플레이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맨 앞에 B가 온다는 거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B 확신을 가지고 읽어나가겠습니다. 어떤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에서요. 컴퓨터 팀, 즉 AI 팀은 can have access, 접근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To all information on its human opponent. 그렇군요. 지금 누구 대 누구로 경기하는 건지 컴퓨터 게임 하는 건지 느낌 오셨어요? 컴퓨터랑 사람이랑요. opponent는 상대라는 뜻이죠. 인간 상대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이 컴퓨터 팀은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의 예시가 옆에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들의 기지의 위치랄지, 유형이랄지, 숫자랄지, 또는 그들 부대의 위치랄지, 이런 것들이요. Without having to send out scouts to gather such intelligence the way a human player must. 자, 일단 눈에 띄는 표현은 그렇죠. without having to입니다. 여러분, have to가 무슨 뜻인지 우리 알고 있죠. 해야 한다잖아요. 그런데 거기 ing를 붙였으니까 동명사야. 그러면 뭐뭐 해야 함이고요. 그죠? 그런데 앞에 without이 붙었어요. 그러면 without having to는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할 필요 없이 이런 의미로 여기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볼게요. without having to 덩어리 어떻게 해석하자? 뭐뭐 할 필요 없이. 그쵸? 자, 뭐 할 필요 없이 send out scouts, 정찰병을 내보낼 필요 없이. 근데 왜 보내요? To gather such intelligence.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요. 어떤 방식으로? The way a human player must. 어떤 인간 플레이어라면, 게임을 하는 사람 플레이어라고 한다고 계속 얘기하네요. 그쵸? 어떤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 방식으로. 자, 잠깐만. 인간 플레이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방식은 뭐야? 정보를 수집하려면 맞아. 정찰병을 내보내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 없이도 AI는 정보의 접근권을 가지죠. cheating in this manner. 자, 이게 바로 cheating이었던 거죠. 부정행위 in this manner. 이러한 방식에서의 부정행위는 is common. 굉장히 일반적이군요. 그리고 helps 도와줍니다. give the computer. 컴퓨터에게 뭘 주냐면 on edge. 우위를 줍니다. against intelligent human players. 지능이 있는 인간 플레이어에 대해서. 자, 그럼 이런 상황이야. 인간 플레이어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나를 지금 계속 속이고 있는 건데, 그쵸? 제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내 정보를 다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A 괜찮나요? 여기서 또 한 번 그 플레이어는 lose interest, 흥미를 잃는다. 아니요. 또 한 번 잃으려면 일단 한 번 잃어줘야 되죠. 그 얘기가 어디 나왔냐면 바로 C에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나왔습니다. BC. 그리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정보 활용해 볼까요? 이제 더 플레이어가 누군지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아요? 네, 바로 누굽니까? 바로 A에서 얘기했던
human player가 B에서 얘기했던 B에서 얘기했던 human player가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짚어내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답은 나왔어요. 답은 B, C, A가 됩니다. 하지만 항상 여러분 답이 빨리 나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뭐가 더 들어가야 돼? 나의 확신을 강화시켜줄 독해가 필요해. 자, 그럼 독해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바로 앞문장 B의 바로 마지막 문장 내용이 뭐였냐면요. 인간 플레이어 이런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계속 일어나면 컴퓨터한테는 이게 되게 일반적이고 컴퓨터한테 우위를 제공해 주게 되지요. 하지만 cheating can be bad. 부정행위는 나쁠 수도 있어요. 만약 it is obvious. 그것이 명백하다면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아직 안 나왔잖아요. 뒤에 있는 대절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이렇게 진주어로 나온 것 같은데요. 만약 그 플레이어, 인간 플레이어에게 명백하다면 무엇이 컴퓨터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the player,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은 will assume, 가정할 것입니다. 뭐라고 가정합니까? His efforts are useless. 그의 노력이 소용없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치? 그리고는 lose interest, 흥미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네요. 얘는 뭐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will 조동사에 이렇게 두 개 걸치는 거죠. 그쵸? 그리고는 게임의 흥미를 잃을 것이다. 자, 그러면 치팅은 별로 좋지 않은 거다. 그쵸? 인간 플레이어로 하여금 흥미를 잃게 만드니까요. 또한 unbalanced, 균형 잡히지 않은, 그래서 요거는 일방적인이라고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일방적인 부정행위는 can give computer opponents, 그 컴퓨터 상대에게 too much power, 너무 많은 힘을 주고,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힘을 많이 주는 것은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그것을 불가능하게요. 오랜만에 가목적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투부정사 부분이 진목적어일 텐데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까지 있네요. 그 플레이를 하는 사람,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beat, 이기도록 하는 것이, 컴퓨터를 이기는 것이 어떻게 되게 만들겠어요?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즉 컴퓨터 상대한테 너무 많은 힘을 줘버리니까 이런 일방적인 부정행위는, 그럼 플레이어는 컴퓨터를 절대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재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플레이어는 흥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군요. 만약 he sees his efforts are useless, 그가 그의 노력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cheating must be balanced, 그러니까요 부정행위는 balanced,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 균형 잡혀야 한다. to create, 만들어내기 위해서 just enough, 딱 충분한 양을 of a challenge, 어떤 도전 과제의, 문제의, 여기서 도전 과제라는 건 결국 게임에서 우리가 깨야 되는 판,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걸 딱 적절한 수준을 만들려면 부정행위도 균형이 잡혀져야 된다는 거죠. For the player, 그 플레이어를 위해서요. 게임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To keep the game interesting and fun, 그 게임이 재미있고 즐겁도록 유지를 하기 위해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게임이요. 게임, 여기서는 이제 AI라고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컴퓨터 팀이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게임이 부정행위를 저질러요. 그죠? 전략적으로 저지르고, 이것이 결국 인간 플레이어에게는 어떨 수 있다는 거죠? 재미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순서 추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방식 한 번씩만 더 여러분하고 훑어봐 드린다면, 선생님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 핵심어 짚어냈습니다.
그쵸? A techniques in games is cheating이다. 그런데 이 cheating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요. 개념 설명 필요하고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면 더 쉬운데 사례를 들어주는 파트가 B에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B가 처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어라는 부정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이 어라는 부정관사는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더 플러스 명사로 다시 한번 언급될 수 있다. 그래서 어와 더를 쓰는 순서를 기억해두면 조금 더 쉽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순서 추론 문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괜찮았어? 자, 빈칸 추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얘도요, 빈칸이요, 문단 맨 뒤에 있어요. 지문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어제도 같은 유형이었어요. 27강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빈칸은 주제를 결국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제는 앞부분에 같이 나와 있다. 수미상관 얘기했잖아. 그래서 앞에 3분의 1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공들여 읽을 필요가 있다고 했죠. 역시 오늘도 같은 전략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There is a growing body of research. 저는 일단 research라는 말을 볼 거예요. 여기서 growing이라는 건 점점 커지는 body는 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규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연구의 내용 빨리 보여주세요. That shows that. 자, 여기부터 이제 집중해서 봅시다. 오, 유의미한 정보가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Too much information can hinder behavior change. 너무 많은 정보는 hinder, 방해하다인데 방해할 수 있어요. 행동의 변화를요. 정보가 너무 많아버리면 행동 변화를 방해할 수도 있다. 자, 일단 여러분한테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to라는 단어의 어조를 좀 느껴주세요. 부정하고 싶을 때 부정적으로 쓰는 거죠. 너무 해가지고 해서 다소 비판적입니다. 이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정보가 너무 많은 거 좋지 않대요. 왜요? 행동 변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엔 반전이 오는지 아니면 서포팅이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with apps, 앱들을 가지고. 자, 그런데 앱 뒤에 모니터라는 동사에 ing가 붙은 걸 보니 이 앱의 기능을 설명하는 현재 분사인 것 같습니다. 모니터는 감시하다라는 뜻이죠. ing 있으니까 저는 감시하는 으로 설명할게요. 자, 감시하는 앱들을 가지고 자, 뭘 감시해? 수면, heart rate, 심장 박동수, calories, exercise, steps는 여기서 걸음이 되겠고, stairs, 계단이 되겠고, and breathing, 호흡.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이런 앱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다 깔려 있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건강 앱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내가 몇 시간 자고, 뭐 내가 기록하면 몇 칼로리 먹었고, 몇 걸음을 걸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를 걔가 해주잖아요. 그쵸? 그런 앱들을 가지고 했는데, 아직 주어 동사 안 나오고, not to mention 하면서 조금 더 덧붙입니다. not to mention spending, 소비나 인터넷 유주, 인터넷 사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and other behavior, 다른 행동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not to mention 나 지금 어떻게 적겠어? 뾰로롱 해서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이 돈 쓰는 거나 인터넷 사용하는 거나 다른 행동들은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차고 심장박동은 어떻고 얼마나 먹었고 얼마나 걸었고 얼마나 호흡을 했는지를 감시해준 앱들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 나와야 되는데 We live in an age of personal quantification. 아하, 그렇군요. 우리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 무슨 시대 속에서 살고 있냐? 바로 개인 수치화, 개인 수량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quantification이라는 단어 살짝 보시면 요 quanti 보시면 요게 수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영어에서. 그쵸? quantify 하면 수로 만들다, 수치화하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quantification 하면 수치화, 수량화가 됩니다. 그러네요. 이거 전부 다 숫자로 표기하잖아요. 어제는 7,000보를 걸었네. 어제는 2,000칼로리를 먹었네. 하면서 모두 수치로 표현하는데 이걸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e can instantly know.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How much of everything. 얼마나 많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해왔는지, 그리고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대요. 와, 이거 지금 해석하는 거 봤어? 한 번 더.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고 있고 해왔고 해야 하는지를 즉각적으로 알게 된다. 왜냐면 지금 우리 얼마나 걷고 있는지, 얼마나 걸어왔는지, 얼마나 또 걸어야 되는지 즉각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럼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지금 보니까요, 너무 많은 정보라는 표현이 문장 맨 앞에 있었는데, 요 너무 많은 정보가 결국 뭡니까, 여러분? 네, 맞아요. 수치화된 그 넘버들이겠죠. 숫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 지금 뭐라고 얘기했지? 방해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아직까지 방해에 대한 언급은 두 번째로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너무 많은 정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변형돼서 나왔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이게 근데 좋지만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지금 첫 문장의 뒷부분이 설명이 또 되잖아요. While it's great information to have. 맞죠? 제가 그랬잖아요. while은 사실 해석 안 해도 돼요. 이 부분은. 뭐뭐 하지만 이거잖아요. 그쵸? 정보 많은 거 좋지만, 자, 저는 여기부터 집중합니다. Too much data. 오! 아까 information이라고 하더니 지금 data라는 유의어를 사용했죠. 너무 많은 정보는 can actually lessen the pleasure we get from even healthy activities. 우리가 괄호를 잘못 줬어요.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심지어 건강한 활동을 하잖아. 그런데 그 활동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즐거움을 어떻게 해버려요? 레슨 줄여버려요. 감소시켜버려요. 뭐가요? Too much data가요. 이거 뭐야? 주제문의 반복이죠. 너무 많은 정보는 실제로 즐거움을 떨어뜨린다. 줄여준다. 그 즐거움 뭐냐면 우리가 건강에 좋은 활동을 해서 얻는 즐거움이야. 그럼 건강에 좋은 활동하면 기분 좋아요. 그쵸? 즐겁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데이터가 많아버리면 좀 재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거죠. 뒤에는 이 건강한 활동들의 예시, 그래서 운동하고 잠자고 식단하고 저축하고 이런 것들이요. 자, 왜 그런지 부연 설명 한번 볼까요? As data accumulates, 이러한 데이터들이 축적됨에 따라 되다라고 해야 돼. 자동사야. 그죠? 그리고 as we have to make an effort to measure, track and think about it. 자, 이 부분 그냥 전부 다 부사절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동사 볼까요? measure, 측정하다. 그래요. 측정해서 나온 게 바로 숫자잖아요. track, 추적하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걸었는지 계속 추적해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됨에 따라 당연히 즐거움은 어때요?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건 약간 힘든 거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혹시 주제 반복되나 우리 같이 볼까? The activities themselves can move from lifestyle to work. 그렇죠. 그러한 활동들, 몸에 좋은 활동들, 내가 자고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게 모두 다 옮겨간다. 이동해버린다. 이동할 수 있다. 어디에서 어디로?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에서 일로. 여러분 생활 방식을 꼭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노력해야 되는 순간 일이 돼요. 자, 일의 다른 말 바로 뭡니까? 부담이 되죠. 힘듦이 되죠. 그러면 생활 방식은 위에서 언급했던 플레저하고 가장 비슷한 느낌 주는 거죠. 그냥 내가 운동하고 밥 얼마나 먹고 이런 건 자연스럽고 즐거운 생활 방식인데 이게 결국 무엇으로 변해버려요? 부담스럽고 힘든 일로 변해버려요. 자, 주제 정리되셨죠? 너무 우리가 우리 활동을 수치화해서 데이터로 만들어버리는 게 지나쳐버리면 그마저도 지겨운 일이 돼버려요. 자, 결론!
반복 말고 뭐가 있겠어, 그쵸? 결과적으로 our motivation, 우리의 동기. 자, 뭐 하려는 동기? To engage in these healthy activities. 이러한 건강에 좋은 행동을 하려는 동기는 당연히 여러분 어때질 수밖에 없어? 네, 떨어집니다. 지금 비슷한 말 계속 lessen, drop 이런 표현들 쓰고 있어요. 그래서요, 건강한 활동을 하려는 동기마저도 떨어져 버리죠. So, 그래서 even if the data would help us understand what we should do, even if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비록 뭐뭐 하지만이잖아. 비록 데이터가 우리를 도와주지 뭐 하도록 그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긴 하지만 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그리고 사실은 이미 벌써 한 3번째 반복 너무 많은 데이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우리가 쭉 살펴볼까요? 뭘 떨어뜨려요? 동기를 떨어뜨려요. 무엇을 하려는 좋은 행동을 그쵸? 행동 조금 더 얘기하면 건강에 좋은 행동 하려는 동기를 떨어뜨려요. 즐거움을 줄어들게 해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였죠?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일이 되게 해버려요. 그죠? 자, 요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보기를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가자! 1번 defeats our desire to do anything about it. 어머나? 답은 1번이야. 아니 선생님 왜죠? 여러분 여기 지금 떨어뜨리다 줄어들게 하다라는 표현 뭐 drop 있었고 lessen 있었죠. 걔랑 또 비슷한 표현이 바로 뭐냐면 defeat 되겠어요. defeat은 뭐예요? 네, 패배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좌절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자, 너무 많은 정보는 좌절시켜버려요. 우리의 desire를. Yes, 여러분. desire 욕구인데 조금 뒤에 거 붙여서 해석하면 to do anything, 뭔가를 하려는 욕구. 뭔가를 하려는 욕구를 우리는 다른 말로 네, 동기라고 하죠. 우! 유효 싸움이야 결국, 그죠? 자, 동기를 좌절시켜버린다. 어머, 어디 있었어 이 얘기가? 우리가 여기 지금 썼잖아. 동기를 좌절시켜버린다. 정답 몇 번? 1번 되겠네요. 너무 깔끔하잖아. 뭐라고 더 볼 것도 없네요. 혹시 2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궁금한 친구들 위해서 제가 오답 가려내는 법 얘기해드리면 2번 restricts the discovery of useful knowledge. 유용한 지식의 발견을 제한한다. 일단 우리 지식 여기 관련 없고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3번 distracts our mind from daily responsibility. 일상적인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 distract가 멀리 떨어지게 하다, 분리시키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 반대죠. 오히려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하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의 데이터를 달성해야 돼 라고 하니까 책임 느끼고 일이 되고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3번은 오히려 반대 의미가 되겠고요. 4번 becomes a barrier.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뒤에 웬 갑자기 communication 틀렸죠. 5번 makes it difficult to deal with unexpected emotion. 감정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보니까요, 여기도 필기한 내용을 쭉 봤더니, 그러네. 결국 3분의 1 지점에서 중요 개념 우리가 짚어냈는데, 그 개념이 중간에서 한번 좀 더 구체적인 서포팅 아이디어를 통해서 언급이 됐고, 마무리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갑니다. 역시 수미상관 구조였다. 라는 것까지 살펴보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한 강의를 더 만들려고 해요. 28강 되겠습니다. 그때 만나도록 합시다. Bye bye guys. Thank you. See ya.